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김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전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김제에 있는 한 돼지 농장입니다. 방역요원들이 농장에 있는 돼지들을 살처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돼지 30여 마리의 코와 발굽에서 물집이 생겼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 커서 오늘이 출하 날짜 잡혔어요. 한차. 또 금요일날 출하 날짜가 잡혔어요. 그런데 각중에 그냥 이게 얘네들이. 전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이상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4월 충남에서 발생한 이후 8개월 만입니다. 검역본부와 전라북도는 농장에 있는 돼지 670여 마리를 즉시 살처분했습니다. 또 농장 반경 3km의 가축과 축산 차량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초소 6곳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전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8일 농장을 다녀갔다는 충남 돼지농장 관리인이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우리 도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강력히 이제 추정되는데 충남에서 유입되지 않나 그렇게. 구제역 청정 지역이었던 전북에서 처음으로 병이 발생하면서 축산 농가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은 아니지만 돼지와 소 등에서 전염력이 매우 높은 제1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대규모 축산단지가 있는 김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 농장은 김제 축산단지 한가운데 있습니다. 반경 3km 안에만 소와 돼지 8만 4천여 마리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우선 김제 지역 돼지 25만 마리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제역 발생 농장을 다녀간 충남 돼지농장 관리인이 지난 8일 김제의 다른 돼지농장을 들렀고 지난 12일에는 전북 최대 축산단지인 왕궁 돼지농장까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제역 잠복기가 최대 14일인 것을 감안하면 이달 말까지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특히 익산 왕궁이 우리 최대의 돼지 밀집 사육지이니까 특히 익산시를 비롯해서 전 시군과 농가가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있습니다. 소는 1년에 2차례, 돼지는 생후 일주일 뒤에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항체 형성률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돼지의 경우 항체 형성률이 평균 5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제역이 크게 확산되지 않을까 축산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으로 해가지고 그냥 범위가 큰데 이걸 그냥 한번 들어왔다 하면 이제 큰 일이겠어 지금 이 지역이.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 하루 축산 농민과 관련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교육부에 이어 감사원까지 나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소규모 학교를 살려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2,900명의 주민이 사는 익산시 용안면에는 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33명, 가장 적은 곳은 11명입니다. 당초 통폐합 대상이던 이들 학교는 교육청 정책이 바뀌면서 통폐합 대신 공동교육과정 운영 대상으로 전환됐습니다. 첫째로 수업을 같이 하고요. 교사들 연수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운동회라든지 아니면 학습 발표 같은 걸 같이 하죠. 여러 가지 노력에도 이들 학교의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례를 들며 예산 낭비를 막고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라고 전북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교육부에 이어 감사원까지 나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정한 기준으로 전북의 통폐합 대상 학교는 모두 127곳입니다. 하지만 전북은 지난 2012년 이후 단 한 곳의 학교도 통폐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농촌 공동체 붕괴를 우려해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통폐합 요구에 맞서고 있습니다. 통폐합된다고 하면 전라북도의 대다수가 농어촌 지역인데 이 농어촌 지역의 근간 자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지역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원은 통폐합 시행 여부를 교부금 삭감 페널티와 연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또 학생 수 비중을 높이는 교부금 지원 기준까지 시행되면 전북교육청은 매년 수백억 원의 교부금 감소가 불가피해 재정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80의 나이에도 이웃을 위해 매일 쓰레기를 줍는 거리의 천사를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올해 80살인 권호석 할아버지가 집게를 들고 오늘도 거리에 나섰습니다. 분주한 손놀림의 비닐봉투는 이내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지저분한 거리가 환해졌습니다.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고 꾸준히 꼭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역에서는 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권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을 찾아 매일 집을 나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수 지역은 물론 전국을 누비며 쓰레기를 줍는 일을 벌써 47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쓰레기와 씨름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지만 이웃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편지 한 장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모범되고 또 실천하는 모습 우리들이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냥 그러면 좀 힘들고 지쳤다가도 힘이 더 얻고. 권 할아버지는 작은 돈이지만 틈틈이 돈을 모아 장학금으로 내놓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남을 위해 쓰레기를 줍겠다는 권 할아버지의 바람이 팍팍한 사회에 한 줄기 따뜻한 빛이 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안 받고 이렇게 사회를 살아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회가 꼭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하자 집 앞에 찾아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전주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완주군 삼내읍 호남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트레일러와 승합차, 25톤 화물차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3살 이모 씨 등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3도 안팎에 머물면서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서해안부터 눈이 시작돼 내륙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3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 1.5에서 3m,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